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명품의 설계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은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 가능하며 크지 않은 데이터셋들의 구조 분석이나 증빙, 이상치를 정의하는 일에 활용됩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데이터 포인트들을 거리나 유사도 기반으로 계층적으로 묶어나가는 군집화의 방법입니다. 분석 결과는 보통 덴드로그램 형태로 표현하여 쉽게 확인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설계나 품질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번 강의에서 논의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계층적 군집 분석은 병합할 개별 항목의 계층적 트리를 만드는 클러스터링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화와 K평균 군집화가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작은 군집을 점차 병합하거나 큰 군집을 나누는 방식이며 덴드로그램으로 군집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중심 기반의 K평균 군집 분석은 K개의 중심점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K평균 군집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K평균 군집 분석을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리, 즉 덴드로그램은 개별 항목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개별 항목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군집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과일들의 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과일들 물성의 패턴과 연결성을 찾기 위해 무게와 당도를 확인하여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세트에 군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층적 클래스 분석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을 위해 먼저 과일들의 물성을 산점도에 표시합니다. 엑셀 차트에서 X축의 무게값을 Y축의 당도의 값을 배치해주면 다음과 같은 과일 데이터에 대한 산점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산점도를 통해 군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각 개별 지점의 군집을 지정하여 과일 종류 개수만큼 군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목표는 모든 항목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군집을 병합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가장 가까운 군집을 항상 병합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과 두 점들이 군집에서 연결되는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맨해튼 거리, 그리고 최대 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과와 오렌지 사이의 거리를 살펴봅시다. Y축의 차이는 0.5이고 X축의 차이는 40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차이 제곱합의 제곱근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40의 제곱에 0.5의 제곱을 더한 다음 제곱근을 구하면 40.003이 됩니다.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각 변수의 단위가 동일하지 않으면 크기가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각 변수의 단위가 동일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당도를 나타내는 브릭스 값과 무게를 나타내는 그램의 단위가 다르고 무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숫자로 표현되므로 군집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변수의 단위가 동일하지 않으면 표준화, 최대 최소 정규화, 단위 변환 등의 방법을 거쳐서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공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당도와 무게값을 표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위해 수집한 원시 데이터를 지휘값을 계산하는 수식에 대입하여 무게의 표준화 값과 당도의 표준화 값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무게의 표준화 값인 지휘값은 사과 무게인 200에서 과일들의 평균값인 146.1을 마이너스 해준 다음 과일들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0.603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당도의 표준화 값들도 모두 구한 다음 이 표준화 값들을 이용하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표준화 값을 이용하여 사과와 오렌지 사이의 거리를 살펴봅시다. Y축의 차이는 0.11092이고 X축의 차이는 0.4486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0.4486의 제곱에 0.1109의 제곱을 더한 다음 제곱근을 구하면 0.4621로 구해집니다. 맨해튼 거리의 경우 절대 차이의 합을 사용하므로 간단히 0.4486 더하기 0.1109를 계산하여 거리 0.5595를 얻습니다. 최대 거리는 이 경우 절대 차이의 최대값인 0.4486을 사용합니다. 표준화 값을 이용하여 구한 사과와 오렌지 사이의 거리를 정리해보면 유클리드 거리는 0.462, 맨해튼 거리는 0.5595, 최대 거리는 0.4486과 같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으므로 군집 내의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리와 바나나라는 군집과 포도, 사과, 오렌지가 있는 군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군집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일 연결, 완전 연결 및 평균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 연결은 군집에서 가장 가까운 요소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므로 바나나와 포도의 거리를 적용합니다. 완전 연결은 군집에서 가장 먼 요소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므로 체리와 사과의 거리를 적용합니다. 평균 연결은 각 조합의 모든 대응 거리의 평균을 사용하므로 바나나와 포도, 바나나와 사과, 바나나와 오렌지, 체리와 포도, 체리와 사과, 체리와 오렌지의 모든 대응 거리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지금부터 계층적 군집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를 살펴봅시다. 예시한 사례에서는 유클리드 거리와 단일 연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첫 단계로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개별 군집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총 데이터가 n개 존재한다고 할 때 각 포인트 한 개씩을 가지고 있는 n개의 군집을 형성합니다. 각 군집에서 다른 군집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거리 행렬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바나나의 유클리드 거리는 위의 테이블을 참조하여 사과와 바나나의 무게 차이의 제곱값에 사과와 바나나의 당도 차이값의 제곱값을 더한 다음 제곱근을 구해주면 2.198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값을 이용하여 개별 과일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 행렬 값을 다음과 같이 모두 구했습니다. 거리 행렬 값을 이용하여 오른쪽 산점도 위에 개별 과일 군집 간의 거리로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도식화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군집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병합할 대상은 두 군집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입니다. 아래 거리 행렬 값과 오른쪽 산점도를 참조하여 거리가 0.462인 사과와 오렌지 사이가 가장 짧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과와 오렌지를 하나의 새로운 군집으로 병합합니다. 산점도에서 볼 수 있는 새로 만들어진 군집에 해당하는 과일 종류를 적용하여 덴드로그램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연결하는 첫 번째 군집 연결을 형성해줍니다. 이제 거리 행렬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일 연결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두 군집 사이의 거리는 군집의 가장 가까운 요소로 주어집니다. 오른쪽 산점도 위 유클리드 거리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사과와 포도 및 오렌지와 바나나, 그리고 오렌지와 체리까지의 거리가 각각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산점도 위에서 찾은 가장 짧은 거리를 거리 행렬에 업데이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로 가장 가까운 군집을 다시 병합합니다. 오른쪽 산점도를 살펴보면 사과와 포도의 거리가 1.109로서 최단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거리 행렬에 업데이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데이트된 거리 행렬을 바탕으로 오렌지, 사과, 포도를 같이 병합하는 새로운 군집을 만들어 줍니다. 덴드로그램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연결해준 그림 위에 새롭게 병합한 포도를 연결한 새로운 군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리 행렬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일 연결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두 군집 사이의 거리는 군집의 가장 가까운 요소인 보라색으로 표시한 포도와 바나나, 오렌지와 체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거리 행렬에 업데이트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서로 가장 가까운 군집을 다시 병합합니다. 오른쪽 산점도를 살펴보면 포도와 바나나의 거리가 1.721로서 최단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거리 행렬에 업데이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점도 상에서 서로 가장 가까운 군집을 다시 병합합니다. 덴드로그램에서 사과와 오렌지 포도를 연결해준 그림 위에 새롭게 병합한 바나나를 연결한 새로운 군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군집 2개만 있습니다. 이를 병합하여 모든 과일을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덴드로그램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얻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얻어지는 덴드로그램은 거리 또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계층적으로 병합한 결과를 시각화해 줍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덴드로그램을 참조하여 최적 군집의 수를 결정합니다. 최적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거리 간 차이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인 H4를 찾고 그 지점 바로 아래에서 절단하는 H3 선을 그은 다음 H3 선으로 잘린 수직선의 개수인 3을 최적 군집 개수로 결정합니다. 최적 군집이 의미하는 것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한 과일들의 물성을 분석한 결과 사과, 오렌지, 포도로 구성된 군집 1의 특징은 무게가 무겁고 낮은 당도의 과일군입니다. 바나나 단독 군집의 특징은 중간 수준의 무게에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군입니다. 다음, 체리 단독 군집의 특징은 매우 가벼우나 높은 당도를 가진 과일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설계나 품질 개선의 도구로 사용하는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